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던 전문가의 가면 뒤 그 진짜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 크리에이터 경제의 어두운 이면, 바로 국세청의 칼날 위에 오른 고소득 유튜버들의 탈세 실태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국세청 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그들이 사용한 기상천외한 탈세 수법들, 그리고 국세청의 무서운 칼날과 뉴미디어 시대의 책임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모든 일의 시작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국세청이 소위 전문가로 불리면서 대중의 신뢰를 등에 업었던 이들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무작위 감사가 아니라 명확한 혐의를 포착한 정밀 타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절대 아무나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딱 세 부류를 정조준했어요. 첫째, 시장을 교란하는 전문가들. 둘째,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돈을 버는 이른바 사이버 레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 콘텐츠로 부를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탄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이 얼마일까요? 무려 수백억 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번 사안이 얼마나 심력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대체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국세청의 눈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수법부터 보시죠. 바로 소득 분산과 위장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이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버는데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자기 수입을 쪼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독료나 강의료로 번 돈을 자기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다른 사업체로 돌리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이렇게 분산시키면 교모하게 높은 세율을 피해서 세금 부담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술 더 떠서 아예 소득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려요. 이 화면처럼 원래 컨설팅 용역은 부가세 10%를 내야 하거든요. 이걸 세금이 면제되는 잡지 구독료라고 이름을 싹 바꾸는 겁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내야 할 부가세가 순식간에 0원이 되는 마법. 이게 바로 그들의 수법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수법도 기가 막힌데 두 번째는 더 합니다. 이번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비용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유령 비용과 조작입니다. 이번엔 세무 유튜버 김 씨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세금 전문가니까 누구보다 시스템의 허점을 잘 알았겠죠? 바로 그 전문 지식을 탈세에 악용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짜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비용을 부풀리는 거죠. 그리고 법인카드는 또 어떻고요? 이걸로 명품 쇼핑하고 고급 호텔에서 자고 심지어 자녀 학원비까지 결제한 겁니다. 이 모든 개인적인 씀씀이를 전부 회사 경비로 둔갑시켜서 소득을 줄인 거죠. 이들의 조작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세금 감면 받으려고 실제 일하는 곳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1평짜리 사무실만 덜렁 등록해놓고 일하지도 않는 주부 같은 사람한테 월급 준 것처럼 꾸미고 심지어 고객들한테까지 가짜 세금 계산서 받아달라고 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악의적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수법입니다. 이건 뭐랄까? 가장 대담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수입 자체를 통째로 숨기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겁니다. 특히 해외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한테서 많이 나타난 방식인데요. 보세요.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은 요만큼인데 실제 수입은 이만큼인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다 뭐냐? 바로 구글 애드센스나 슈퍼챗 같은 해외에서 들어온 외화 수입입니다. 이걸 아예 신고해서 통째로 누락시킨 거죠. 이런 수법은 특히 사이버 레카들에게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자기 정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입까지 철저하게 숨겨온 거죠. 그럼 이렇게 숨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뭐 당연하게도 슈퍼카, 명품, 고급 주택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데 전부 쓰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서치는 정직하게 세금을 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던 그냥 신기로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꼼수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의 대응은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무섭도록 엄중합니다. 국세청은 이걸 그냥 세금 좀 덜 낸 거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인용문처럼요, 이들이 전문가라는 신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공포 마케팅으로 시장을 어지럽힌 아주 질 나쁜 행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친 거니까요. 그래서 그 처벌도 그냥 세금 추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전부 샅샅이 조사하고요. 숨겨둔 재산은 끝까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경찰에 고발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 자격 자체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는 단순히 몇 명을 처벌하는 걸 넘어서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거든요. 영향력이 곧 돈이 되는 시대. 과연 크리에이터의 진짜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건 구독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더 이상 뉴미디어라는 이유로 세금의 회색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금의 사각지대는 없고 불법은 반드시 처벌받으며 공정한 납세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세무당국의 명확한 선언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계신 모든 크리에이터, 그리고 미래의 크리에이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은 구독자 수나 좋아요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의 가장 기본은 바로 투명한 세금 신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